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지난 19일에 발표됐었던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책이 어떻게 시장에 좀 약발을 먹히게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 잠정 휴점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8월에는 조금 더 센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돌고 있잖아요. 정책에 맞서지 말고 정책의 칼날이 조금 비껴나가는 곳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 또 알짜배기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에선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본부장님과 함께 물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전화를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6번으로 받을게요. 여기로 전화 주셔서 물어봐 주시고요. 문자번호도 있어요. 02545-7988번 꼭 기억해 두시고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지금 빨리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소통 좀 진행하기 전에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이슈 한번 들여다봐야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과 동시에 시장은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죠. 619 부동산 대책, 기회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분석 들어갑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짤 건가? 이게 진짜 가장 핫한 이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청약시장에서도 이 실수요자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느냐, 청약 그리고 또 기존 아파트 매수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청약 시청률을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조금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13 대책이 발표된 후에 그 다음 달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은요, 이 발표되기 전과 반토막 이하가 났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낮아졌고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또 하는 청약 시장에서도 어쨌든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 역세권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단지 중심은 아직도 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면은요, 실수요자들도 좀 보수적으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입지가 좋은 곳으로만 좀 청약 경쟁률이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청약을 받아서 실수요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입주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나올 급매물을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약 22만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요, 약 50%가 넘는 11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따져보시면은 한 2만 6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 좀 더 많아집니다. 서울도 약 3만 한 4천여 가구로 늘어날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은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시기가 되면 급매물, 이 잔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분양이 끝난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이런 때를 지켜보시는 게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대출을 많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 3년 이하의 단기 그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변동금리가 유리해 보이고요. 3년 이상 장기로 하실 분들은 고정금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든지 기존 아파트 하실 때요,
투자보다는 조금 더 실수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모든 궁금증들 그리고 투자에 관한 고민들 이쪽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 투자 성공 타이밍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7호선 학동역으로 오세요. 2077-6356번으로 사전에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저희 지금 해결을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저희 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연락 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쪽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청라 들어가는 초입에 예. 그 청라 IC 대강 로제비앙이라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가 오. 피가 많이 형성은 안 됐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냥 입주를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네. 청라지구 IC 대광 로제비앙 여기라고 말씀 주셨죠? 한번 들여다볼게요. 시청자님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실 거 아닌가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네. 주변에서 너무 위치도 안 좋고 네. 그래서 막 팔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렇죠. 어쨌든 청라지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라면은 굳이 뭐 매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제 청라 IC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역이잖아요. 네. 어쨌든 청라 중심권은 아닙니다. 네, 예. 청라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렇죠. 이 청라 IC에서 이제 들어오는 초입이긴 한데, 어쨌든 청라를 크게 봤을 때 청라의 중심은 이 호수공원이 펼쳐진 여기가 청라의 중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역으로 이제 아파트도 많고 상권도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라 지역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게 어쨌든 7호선 연장이잖아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 장관 후보자도 반드시 뭐 청라 지역까지 7호선을 연장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지역은 7호선이 들어온다는 기대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7호선이 들어오면은 이 인천 지역에서도 어쨌든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제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도시가 3개가 있죠. 뭐 영종이랑 송도랑 청라랑. 제가 항상 이 인천 지역에 그 궁금함을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천이 좀 실수를 한 겁니다. 동시에 국제도시 3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송도도 어렵고 영종도 어렵고 청라도 어려운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송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이 청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앞으로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청라 쪽이 좀 전망이 밝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고민하신 아파트가 여기 이제 그 청라 대광 로제비앙인데 어쨌든 이 주변으로 호재가 생겼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예, 바로 이로 뭐가 들어오죠? 하나금융타운 들어오잖아요. 네. 어쨌든 이 업무단지가 하나 들어온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는 뭐 신세계에서 하는 복합 쇼핑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하남이라든지 지금 뭐 삼성 쪽에 이 신세계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 부동산 가격들이 그래도 조금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청라를 봤을 때 이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 중심권도 많아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은 거예요. 오히려 이 구석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P가 좀 마이너스 P가 도는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상황이 저는 달라질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요. 또 이제 뭐 이쪽에 루원시티라든지 뭐 가정지구까지 이제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이 7호선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착공이 들어가는 시기 그때면은 청라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이 인천 구도심 사람들이나 이 부천 지역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청라 쪽이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은요, 청라 새 아파트로 많은 이동이 있을 거라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부동산 규제가 나왔지만 요 청라 지역은 그래도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지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라면은 그냥 뭐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셨다가 이 좋아지는 시기를 조금 한 제가 볼 때는 뭐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만 기다리시면은요.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은 그런 순간이 올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메 스타필드가 이제 청라에도 또 생겨나나 보네요. 네네. 시청자님 있죠? 그래도 개발 호재가 굵직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나 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그런 사인이 일단은 나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차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부동산 고민들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쪽 궁금하신가요? 아, 네, 저는 그 월계역 근처에 있는 예, 월계 신도 브레뉴 30평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저희 그 디딤돌 대출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월 이제 이자하고 원금을 갚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예.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래되셨나요? 올해는 안 됐고요. 2015년도요. 2015년도. 예, 월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월계역 신도 브레뉴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5년에 매수하셨으면 혹시 뭐 네. 가격이 조금 올랐을까요? 지금 한 2, 3천 정도 올랐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한 그러니까 3천? 현재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네.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현재 시세가 한 3억 8천, 3억 7천 5백 뭐 이렇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1, 2천 올랐다는 얘기는 이 뭐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뭐 딴 지역은 뭐 1억이 넘는 돈도 오르는데 이 월계 신도 브레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름이 좀 덜한 아파트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2015년에 그 디딤돌 대출을 받으셔서 처음에 이제 신혼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네.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 뭐 이거를 뭐 매도하시면은 딴 데로 이주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 아까 이주를 해야 되나, 지금 그거를 팔고, 이제 좀 소형 평수로 갈아타야 되나, 그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자랑 원금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일단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예, 네. 이 아파트는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셔갖고 이제 네. 조금 뭐 대출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네.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그 월계 신도 브레뉴가 여기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단지 수가 좀 작죠. 네. 예, 세대 수가 작은 약점에다가 어쨌든 아파트도 어느새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도 충분히 생기는 거고요. 이 월계역에서 가깝긴 해서 좋긴 한데 어쨌든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단지를 살펴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2010년이 지난 15년 이후에 그 입주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꿈의 숲 SK뷰 같은 경우도 30평대가 5억이 넘는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밑으로 뭐 장인뉴타운의 레미안 같은 경우도 뭐 30평대가 이미 5억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변에 오르는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이 광운대역 옆으로 있는 이제 그 3호 아파트 단지 밀용 아파트들은 왜 가격이 오르느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네.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르고 그에 비해서 연차가 애매한 기존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기존 아파트들이 월계역 주변을 해서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지역도 이제 호재는 있습니다. 이 바로 광운대역 개발인데요. 이 광운대 역세권 뭐 개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했고 또 뭐 광운대역과 뭐 창동역 계속해서 역세권 개발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광운대역에서 뭐 좀 어쨌든 경제 그런 지구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게 한 2019년부터 뭐 착공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북부에 이제 경제 거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그것만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기존의 아파트들 한 뭐 10년에서 15년 차 된 뭐 갖고 계시는 브레인뿐만 아니라 뭐 여기 사슴이라든지 뭐 주공 이런 것들은 연차가 애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르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어쨌든 네. 대출에 대한 부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그런 부담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가구원이 몇 명이신 거죠? 4명이요. 4명이요? 네. 그럼 4명이서 사시려면은 좀 이제 평수를 줄여서 가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그 바로 앞에 새 네네.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를까 싶어서 지금 갖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자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자랑 너무 원금을 내는 그 돈이 크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2, 3년 안에 급등하기는 어려운 아파트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광운대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재건축되는 뭐 신규 아파트라든지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네네.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하시면 조금 어렵고요. 그런 네. 대출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은 매도를 네. 하신 상황에서 어쨌든 네. 하반기 되면 금리도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뭐 조금 대출에 네.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소형 평수를 갈아타는 거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앞에 그 새 아파트 생기는 거에 대한 뭐 영향이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기존 아파트들은요, 새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내 아파트만 가격이 멈추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 네. 봤을 때 이 지역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는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조금 더 멈출 가능성이 더 큰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하기 조금 세대수라든지 연차를 봤을 때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 선에서 파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가격선,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네. 2천만 원 소액이 오를 건데 그 기간에 다른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이 되시죠? 지금 고민이 네. 완전 묻어나는 목소리예요. 잘 판단 좀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바로 또 받아봅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쪽 궁금하실까요? 말씀 주세요. 아, 제가 네. 거주하고 있는 데는 면목동이고요. 예. 아, 제가 매수하고 싶은 데는 동대문구 시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나 네,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나 네,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것이 나은가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직접 여기 들어가서 사시 목적이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살으려고. 알겠습니다. 휘경동이랑 인창동 여기 네네.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예, 구리시 인창동. 구리시 인창동. 예, 네. 본부장님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들어보니까 어쨌든 실거주가 목적이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거는요, 그 네. 시청자님께서 가장 편한 곳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휘경동, 구리, 인창동 조금 지역에 차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디든 네. 상관없으신 건가요? 아, 나이 들어서 구리 쪽에 가서 살으려고 그러고요. 네.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 그렇죠. 쪽이 좀 나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휘경 주공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휘경 주공이 뭐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혹시 몇 평 알아보고 계세요? 26평. 26평이면 2단지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2단지 지역이 뭐 조금 이제 연차도 어느 정도 한 뭐 15년 정도 접어들었고 혹시 네.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네, 3억 7, 8천? 네, 3억 한 7, 8천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새에 한 1, 2천 정도 오른 그런 정도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휘경동이 뭐가 문제냐면은요. 물론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뭐 강남과의 접근성도 괜찮은데 이 주변은 변화를 많이 하는데 이 휘경동 쪽은 변화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네. 보시면 뭐 답심리라든지 새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청량리에도 앞으로는 뭐 지역 단위 해갖고 개발이 많이 될 예정이고. 근데 이 네. 동네에서 개발이 안 되는 게 요 밑에 뭐 장안동이라든지 휘경동 이쪽은 그렇게 큰 개발 사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들만 있는 거고 이 기존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쨌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3억 7, 8천 정도, 그러면 뭐 이렇게 소폭으로 봤을 때는 뭐 한 4억 선까지 가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지역도 주변의 변화에 대한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가기는 조금 어려운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좀 이제 구리로 가보시면 거기가 이제 그 인창주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인창주공 몇 단지인가요, 어머니? 6단지. 아, 6단지요. 그 구리역 바로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앞에. 네. 어쨌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구리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제 구리 지역은 조금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없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많은 곳인데, 이 바로 옆으로 해서 다산이라는 좀 괜찮은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다산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산에도 이 소형 평수들이 많이 분양이 된 거예요. 중대형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서울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요 새 아파트를 찾아서 다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이 되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구리 지역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걸 따져보면은 역시 지하철이죠. 네. 알고 계시나요? 네. 지하철 8호선 어쨌든 연장을 합니다. 암사에서 연장이 돼가지고 이 구리를 바로 지날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 인창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 8호선이 이미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호재는 다 받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8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구리 지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산이라든지 별내 쪽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지역도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만약에 뭐 실거주도 하시고 내가 좀 오래 살면서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르는 걸 기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휘경동보다는 차라리 구리 쪽에 있는 인창주공을 조금 더 권해드릴 거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8호선이 생기면서 이 잠실권이라든지 여기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젊은 인구가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불편함만 없다면 구리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뭐 직장 생활이 서울이기 때문에 나는 서울에 계셔야 된다 하면은 휘영동에 가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두 아파트 다 뭐 단기 한 4, 5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적인 측면을 접어두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또 다른 뭐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또 한 번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매번 짧죠? 저희 이쪽으로 오셔서 또 궁금한 것들 해결하실 수 있는 다시 한번 세미나 일정 좀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현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 투자 성공 타이밍 잡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오시기 전에 02-2077-6356번으로 꼭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SNK 자산관리 이현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에는요.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쓱 나와 계세요. 자,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부동산 좀 돈 될 만한 곳 콕콕 좀 찝어 드릴까 합니다. 정보 좀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지금부터는 02-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물건을 준비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초롱 소장님. 오늘 어떤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보통 이제 강남권 투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1번지 또 강남 불패, 부동산 투자의 격언이 진앙지가 바로 이거 강남권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시간 상권이 끊이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투자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 저희 한번 논현동으로 가볼 거고요. 안중성 부장께서 오늘 두 지역 준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양천구에 위치를 하면서 목동이라는 지역에 좀 가려져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죠. 신정동이라는 지역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주변에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미 지금 실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로 남아있지 않고 앞으로는 인구 밀집에 따른 그리고 이주 수요가 잠재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계획 잡으실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용산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강로 일대 개발에 발맞춰서 자, 배후 주거지로서 앞으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대학가까지 끼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가격 그리고 실투자 금액도 현재 형성되어 있는 용산구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로 수익 투자가 가능한 지역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건 저희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열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양천구 먼저 갈게요. 신정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예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 드릴게요. 금액을 볼까요?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중성 부장님의 첫 번째 물건인데요. 신정동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부터 특징 잡아주셔야죠. 네, 우선 신정동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양천구 내에 속해 있습니다. 양천구라고 하면 목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시가지 아파트들이 목동에 지금 뭐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이라는 행정명칭을 갖추고 있고요.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이라는 행정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정동 같은 경우는 목동과의 학군 그리고 인프라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본매물 같은 경우는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제 직접 인장 활동을 갔다 왔는데 30초 정도면 도달할 정도의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자, 3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업지와 그리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2호선 신정 내거리역과도 도보로는 한 5, 6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5호선과 2호선을 통해서 도심권역으로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지하철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마곡과 목동이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목동은 뭐 소규모 이런 업무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방송국과 미디어 위주의 업무 상권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마곡지구는 당장 이제 올해 말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죠. 자, 그 지역과의 업무 시설 인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주 근접형 매물 그리고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되면서 자, 그에 따른 임대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신시가지 아파트가 대규모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약 3만여 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해서 로데오 거리 상권들이 즐비하게 갖춰져 있고요. 대부분의 상권들이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상권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스트리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임대 효과를 발휘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목동을 얘기를 하자면 양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입니다. 학군이 우리 서울 내에서도 약 세 손가락에 안에 꼽힐 만큼의 굉장히 많은 또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바로 근접해서 5분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또 젊은 층들, 초등학교부터 이런 학군형 주거 중심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장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주변을 보게 되면 상권 그리고 역세권의 포인트를 맞추고요. 좌우측에 재규모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앞으로 잠재적 이주수를 품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콕콕 집어볼게요. 사실 목동과 인접해 있지만 사실 조금은 신정동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많았는데요. 목동 재건축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요? 네, 우선은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재적 이주 수요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당장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겠죠. 1-1구역 그리고 2-1구역이 높은 또 이런 전반적인 양천구 지역 그리고 신정동 지역의 인프라를 향상시키면서 집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많은 인프라들이 신정동 위주로 재생, 활성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뭐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1단지가 신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쪽에서도 가장 빠르게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정동이라는 행정 명칭 자체가 저평가에서 앞으로는 또 개발 도약 단계에 위치한 자, 그런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마곡지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남부권에서는 앞으로 뭐 상암이라든가 그리고 판교 이런 지역과 비교가 좀 불가능할 만큼 더 많은 넓은 면적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이런 기업들이 입주가 될 예정이고요. 16만 명이 입주가 됩니다. 강서구를 통틀어 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 분명히 이제 분산되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분산되는 인구들이 고소득 직장 인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고급스럽게 향상이 될 거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재물뽑기 지하 사업이 바로 물건지 근접해서 1km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이 시작된 단계고요.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이 사업 자체가 여의도와의 연결성을 되게 굉장히 많이 높게 또 이렇게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망에 대한 해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전철도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뭐 측면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산 지역까지 연결된다라는 점. 교통평 그리고 지하철 교통망과 그리고 자동차 교통망이 두루두루 결합이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호재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정말 각종 이렇게 대형 호재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건물 궁금하죠. 준공이 완료됐다고 아까 봤어요. 5월이라면서요. 어떻게 좀 지어졌습니까? 네, 우선은 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뭐 큰 장점은 없겠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얄층이면서 직접 제가 올라가 봤는데 가시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향도 굉장히 좋고요. 앞에 뻥 뜨인 이런 조망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뿐만 아니라 사후에 황금성까지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1.5룸 형태의 구조입니다. 1.5룸 형태가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수요자가 가장 많이 또 선호를 하는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물로 지어진다 보시면 좋겠고요. 뭐 1.5룸이기 때문에 각종 옵션들이 다 제공이 되겠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적인 옵션 사항이 제공이 되고요. 모든 자재들, 국산 자재들로 이루어지면서 고급 브랜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격 한번 들여다볼까요? 매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매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2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1억 8,5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7천만 원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임대가 확정입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이라는 실투자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시세가 지금 1,500 정도의 갭 투자가 투룸, 원룸을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월세 수익형으로도 2천에 약 8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잠재적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와 더불어서 마곡지구의 형성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뭐 분양가와 그리고 임대가가 앞으로는 좀 수직 상향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신정동 살펴봤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어떤 거 볼까요? 우선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가시권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가장 또 호재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재정비 촉진지구는 우선 지금 뭐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 상업지 부근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 부분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간접 투자지로 추천을 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지역은 목동과의 연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신다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물건 점검해봤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방송 보시다가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들 분명 있으시잖아요. 전화 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놓을게요. 그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정보 또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강남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이 중 2층 볼게요. 매매 금액 보겠습니다. 3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이 2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되는 물건 보겠습니다. 자, 이철용 소장님의 물건입니다.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입지. 입지죠? 논현동 입지. 네. 특징 좀 잡아주세요. 자, 9호선 하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노선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지옥철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이용객 수가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 지하철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지하철, 바로 이제 언주역에서 도보 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본 물건지를 중심으로 지하철 한 코스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총 5개 내지는 6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에 가면 3호선이 있죠. 논현오면 7호선 지나가고요. 바로 신논현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지나가죠. 한 코스 더 내려가면 강남역에 2호선이 지나갑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또 신분당선이 지금 이제 강남역까지 들어와 있고, 현재 또 확장 연장 노선 공사가 착공이 돼 있습니다. 바로 또 이제 한티라든지 이쪽 언주역에서 한 코스만 더 가시게 되면은 분당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물건지 중심에서 사방팔방의 지하철이 뺑뺑 둘러싸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언주역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차병원 사거리 그러면은 의외로 다 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차병원 사거리 역이 바로 이제 언주역인데, 제가 이제 9호선이 개통될 때 사무실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침에 네. 출근할 때마다 프랭카드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언주역 대신에 차병원역을 해달라.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역을, 그런 프랭카드를 많이 봤었는데 언주역으로 확정이 됐죠.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또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봉은사로라든지 강남대로 등의 어떤 대형 그 큰 길과 또 교통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제가 표현을 드린다 그러면은 24시간 상권이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편의상권부터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대형 마트 등이 다 접근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우려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요즘에 뭐 그 유커들이 많이 지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사무실 그쪽에서 자주 보는 얼굴들이 얼굴에 붕대 칭칭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상권의 어떤 그 형성의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재를 봐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 뭐가 있겠습니까? 허재를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표현을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그만큼 이쪽에 그 항상 계절이나 어떤 경기의 변동 없이 그만큼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갔죠. 강남역에서 지금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지금 이제 3개 역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또 용산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용산에서 강남까지 불과 지금 차로 오게 되면 30-40분이 걸리죠. 이게 20분 이내에 용산에서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바로 신분당선이 착공이 됐을 때 바로 인근역 신논현, 논현, 신사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서초 나비 플랜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 지금 여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롯데칠성부지 공공기여를 받는다 그러면은 세금 거의 들이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교통의 흐름도 정체도 개선을 하면서 이 지상을 많은 녹지공원과 또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 번 강남의 큰 어떤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차병원 사거리 이야기할 때 우리 MC께서 빵 터지셨는데, 바로 이 의료관광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분의 2에 대한 성형외과가 전부 다 강남에 몰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맞아요. 많은 병원과 상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 언제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소형의 수요, 주택 수요가 전세, 월세, 매매 수요가 마르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발 개발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 또 코엑스 개발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면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서울시에서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보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주렁주렁 밀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물건을 실제로 보려면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들어가기 전 단계고요. 지금 자막에 나왔다시피 내년 초에 이제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이 2개층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을 와서 보시면은 이래서 주차장이 2개층이 되는 거라를 자연스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꼭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2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밑에 주차장이 2개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층 이상의 층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동 총 20여 세대로 이루어지고요. 투룸 또 에어컨 냉장고 등의 풀옵션 세탁기 등이 다 갖춰지는 데다가 입주 이후에는 또 전문 관리업체의 꼼꼼한 임대 관리와 건물 관리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면서 강남권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 비싸면 좀 접근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논현동 하면 비쌀 거야 라고 지레 겁먹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은 어때요? 그 선입견을 제가 좀 깨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강남발 가면은 3억 6천에서 3억 한 8천까지도 실제 분양이 완료가 됐었거든요. 본물건은 3억 4천. 전세 가격이 지금 시세조사했을 때 2억 8천이었습니다. 이 2억 8천은 현재 주택, 그다음에 옵션도 없는 주택, 이런 주택 2억 8천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서 풀옵션에 주차장이 2개층이 갖춰진 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2억 8천에 따르면 투자 금액이 6천 정도가 들어가겠지만 내년 초에 임차를 새로 맞출 경우에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까지 봤을 때는 투자 금액이 4천대까지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이기 때문에 수익형, 고급 수익형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천에 한 120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2억 한 3,500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 수익형으로 가셨을 경우 최소 7,500에서 약 한 8,500대 중급의 투자 규모로서 시세 차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소장님 끝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수하실 때 뭐 유의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발품을 파는 만큼 성공 투자는 가까이 온다 이런 말을 제가 세미나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임장 활동 꼭 하시고요. 혹시 수익형으로 가실 분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LTV나 DTI 같은 거 좀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권에 한해서입니다만은 이런 수익 대출 받아서 투자하실 분 같은 경우는 요것만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지역 자체가 워낙에 튼튼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논현동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지막 정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담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2015년 5월에 준공 완료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창동입니다. 여기 개발 너무 잘 됐던데요. 입지적인 특징 좀 살펴주세요. 네, 우선은 용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용산 개발이 이제 본격화가 되었고, 지금 2017년 말에는 줄줄이 이제 대규모 고밀도 개발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됨으로써 용산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왔고요. 앞으로 2017년, 18년도에 높은 또 기대감을 또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용산 역세권 그리고 한강로 일대 개발에 발맞추어서 그 지역은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죠. 상업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젊은 층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가장 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은 지하철역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창 공원압력 보시게 되면 용문동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다 뭐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5분 정도부터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경의 숲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경의 숲길 같은 경우는 홍대 그리고 연남동 지역부터 연결이 돼서 용산, 신계동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으로서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은 연남동 주변으로 해서 높은 가치 상승을 기록을 했죠. 주변에 뭐 대규모 영스트리트가 제공이 되면서 문화 공간으로 굉장히 많은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개발과 더불어서 많은 마포 쪽 인구들까지 유입이 됐을 때는 많은 또 이런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발판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주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초등학교 그리고 숙명여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약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숙대가 바로 한 4,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입니다.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미군이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규모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주변 상권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가장 큰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강로 일대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여타의 주거 지역보다는 가장 가까운 연관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그리고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용산 중에서도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개발 호재들이 많잖아요. 어디까지를 이 호재라고 좀 여기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뭐 개발이 많이 또 진행이 되었죠. 지금 뭐 국제 업무단지가 지금 한번 좌초가 되면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개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그리고 뭐 레미안 그리고 푸르지오 등 이런 부촌이 이동할 수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섰고요. 주변에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장 올해 말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에 발맞추어서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국제 업무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좌초가 됐었지만 지금 이제 마스터 플랜을 보게 되면은 2017년까지는 한강로 일대 개발과 발맞추어서 섹터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용산이 완성이 되려면은 민족공원과 국제 업무단지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점. 자, 그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무적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효로 4가 지역의 호텔 부지를 지금 점거를 해놓으면서 당장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그 지역에 호텔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도 녹지와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연결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개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지역에 모든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지하철 노선 등의 장점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용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향후 10년까지도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특징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2015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자, 2년밖에 되지 않는 신축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형 구조입니다.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평수가 13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용산 지역에 지금 보시게 되면 신축 공급도 많이 없을 뿐더러 12평이 채 되지 않는 이런 매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지어지면서 넓은 평형대를 갖추고 있고요. 3베이라는 이런 선호도가 높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월세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임대 가치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보게 되면은 안에 뭐 이런 관리 이런 업체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고요. 내 외부들이 모두 신축의 그대로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은 가격으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매물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2억 6,700만 원에 지금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여기는 월세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3천에 80에 세입자가 맞춰져 있는데 이미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월세든 전세든 맞춤형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전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수익형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서도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물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의점도 챙겨주시죠. 뭘 볼까요?
네, 우선 용산 지역은 보게 되면은 평가가 좀 절하된 지역, 그리고 앞으로 용산 지역이 개발됨에 있어서 좀 더디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장 나오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산구 효창동까지 다녀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정보 좀 들여다봤는데요. 두 분을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중선 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철용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빠르게 오늘도 서울 곳곳을 한번 누벼봤습니다. 3건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을 주세요. 구체적인 정보는 02-2077-6355번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우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용 소장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